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이제 슬그머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치과 치료는 왜 오래 걸리나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셔서 그거에 대한 답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스캔을 하던 배달 시간을 줄이던, 가까운데 원내 기공소로도 배달 시간을 줄이던 기공물, 환자분들 수복물을 인레이, 크라운, 틀니 이런 거를 만드는 일은 기공사 선생님들이 직접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기공사 선생님들이 만든 시간 자체는 사실 단축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원내 기공소를 둬서 배달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컴퓨터, 디지털화를 해서 컴퓨터로 전송을 해서 배달 시간을 또 단축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광교 365 리움치과병은 그 두 가지 방법을 다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철물을 완성시켜서 환자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치과에서 많이 하는 치료가 신경치료가 있잖아요. 근데 신경치료는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것처럼 신경을 딱 한 번에 제거를 해서 말끔하게 치료가 끝나는 건 아니고요. 치아마다 신경 개수가 한 개인 것도 있지만 2개, 3개, 4개인 치아들이 있어요.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각각의 그 뿌리마다 또 신경이 딱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자료화면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잔가지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제거한다는 자체가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최대한 좀 여러 번에 걸쳐서 소독도 하고 제거도 하면서 계속 경과를 좀 지켜보고 증상도 지켜보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보통 큰 어금니 신경치료는 저희가 3번이나 4번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만약에 단축시키려고 하면 물론 하루에 그 오랜 과정, 소독을 많이 하고 반복해서 하는 작업을 하루에 많이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또 단점이 환자분들이 턱이 아프죠. 오랫동안 입을 벌리고 계셔야 되는데, 제가 한 번 신경치료할 때 15분, 20분 걸린다고 하고 그렇게 3-4번을 작업을 하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끝낸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입을 벌리셔야 돼요. 그것도 사실 물리적으로 많이 힘든 일이기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치료라는 게 저희가 소독을 한다고 신경이 다 제거됐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환자분 소독을 하고 제거를 한 다음에 다음에 오셨을 때 증상도 보고 신경과 내부가 깨끗해졌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여러 번 걸린다는 게 환자분들이 좀 오해하실 수 있지만, 왜 신경치료 올 때마다 신경치료 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마냥 시간을 끌려고 끄는 건 아니고요. 그냥 꼼꼼하게 제거를 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경치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보수적으로 그냥 계속 꼼꼼히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대신에 신경치료는 말씀드린 대로 소독을 하고 치유하는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 신경치료하는 그 파일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거든요. 그게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져서 예전에는 그 파일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하나하나 긁어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파일들이 점점 그 삭제력도 좋아지고 잘 부러지지 않게 저항성도 강해져서 여러 개를 원래는 손으로 막 반복해서 긁어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딱 몇 번만 바꾸면서 그냥 진동 있는 기구로 몇 번 긁어내주면 어느 정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조금 환자분들이 입을 벌리시고 진행하는 시간은 좀 단축이 됐다고 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횟수에 대한 거는 치유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정도 마찬가지예요. 교정도 정말로 많이 발전했는데, 교정이라는 거는 이제 치아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치아가 뭐든지 이게 빨리 급히 먹는 밥은 취한다고 하죠. 딱 좋은 용어가 생각났네요. 치아를 빨리 이동시키는 거 중요한데, 이동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교정도 이동시키고 회복되는 시간을 줘야 되고, 또 이동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을 줘야 돼서 그래서 보통 3-4주 간격으로 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라서 마냥 빨리 한다고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또 치과에서 많이 하는 게 임플란트 수술이잖아요. 임플란트는 사람 잇몸 뼈에다가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된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이론적으로는 임플란트가 뼈에 붙기까지 몇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 기간을 또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정말로 딱 원칙으로 따지면 이를 뽑고 이 뽑은 자리에 뼈가 좀 차면서 아물기까지를 한 넉넉 잡아서 3개월 정도 기다리고요. 보통 염증 심한 분들은 3개월, 염증이 없는 분들도 한두 달은 기다려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심고 나면 또 3개월 내지 4개월을 기다려서 임플란트가 뼈에 붙는 거를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완성시켜서 씹을 수가 있는데 이걸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은 이를 빼고 빨리 이가 완성돼서 밥을 먹을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없는 채로 지내려고 하니까 그걸 힘들어 하시는데, 이것도 임플란트가 뼈에 붙기 전에 이를 만들어서 씹는 힘이 가해지면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무리하게 절대 이것도 단축할 수는 없는데, 광교 365 리움치과 병원이 그 임플란트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요, 이를 뽑는 날 바로 임플란트를 심어드려요.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환자분들의 뼈가 충분한 경우에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고요. 광교 365 리움치과 병원은 경험 많은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께서 임플란트를 해주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물론 저희도 환자분한테 해가 될 만한 무리하긴 하지 않아요. 정말로 염증 너무 심하거나 뼈가 없으신 분들은 뼈 이식을 하고 단계별로 가지만 가능한 한에서는 최대한 치료 기간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발치하고 즉시 임플란트를 심어드리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뼈가 정말 좋으신 분들은 막 광고에도 나올 거예요. 원데이 임플란트 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정말 드문 경우라고 봐요. 뼈가 정말 엄청 좋고, 어쨌든 뼈가 좋더라도 심은 날, 그날 바로 이를 완성시켜서 씹는 힘이 가해지게 한다는 거는 그만큼 임플란트가 실패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치과 치료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치과에서 쓰는 보철 재료들을 만드는 기관, 그리고 환자분들이 입안에 있는 치아나 뭐 잇몸뼈 같은 걸 회복하는 기간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는 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늘 아까도 말씀드린 빨리빨리 한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에서 결국 사람이 작업을 하는 거에 시간과 물리적인 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좋은 진료를 좋은 진료를 꼼꼼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당연히 저희도 환자분들 빨리 씹으실 수 있고 식사 잘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기에 치료를 하면 사실 오래 걸리지 않게 또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치료가 방치가 되고 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그만큼 또 치료 과정과 회복하는 기간을 많이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치료가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증상이 있기 전에 정기적으로 검진하시고 초기에 치료 받으시는 걸 권하고요. 지난번에 치과는 왜 아픈가요? 무서운 거에 대한 거는 되게 사실 자신 있게 해결책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한 거는 좀 약해지네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광교 365 리움치과 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무섭지 않고 안 아프게,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경험 많으신 전문의 원장님들께서 치료를 잘 해주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왜 시리즈 3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